자, 오늘은 이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을 모시고 희망찬 2015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KBS 창원방송 총국이 마련한 신년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적인 경제 인식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 별다른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요한 부분들만 간략간략하게 짚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을 승인을 하면서 이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촉구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민홍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진주의료원 지금 이제 폐원이 돼 있습니다만은 진주의료원은 100여 년 동안 우리 경남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공공의료를 책임져 왔던 그런 의료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그 폐원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되어 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낙후된 서부 경남을 책임지고 있었던 진주의료원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폐원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물론 그 폐쇄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경남도에서는 강성노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강성노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있고, 또 소수, 또 그 아주 어려운 분들이 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당위성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께서 이렇게 폐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국회에서도 이제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까지 해서 또 폐쇄해서는 안 된다, 다시 재개원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그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경남도 서부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도 이거는 다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폐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요구했으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경남도가 이제 거부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경남도의 그 행정적인 조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는데, 물론 뭐 홍준표 지사께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주민투표로 갈 거라고는 참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이미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럼 어떻게 또 재개원을 하거나 또 신설 의료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또 행정적인 낭비, 이런 부분이 또 재논의가 될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당장은 재개원 가능성이 뭐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혜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어려운 서민이나 빈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병원들이 생기고 해서 진주의료원의 그 업무 수요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만큼 이제 인원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대로 숫자가 남아있는 그 노조원들, 그 직원들의 숫자에 맞춰서 도민들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홍준표 지사 개인 돈이면은 자기가 선심 써서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혈세 낭비를 계속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도민들의 이 편에 서서 입장에 서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노조가 원만하게 서로 협의하고 됐으면은 뭐 그런 문제까지는 없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폐쇄가 됐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빈민 서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투입되는 거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일이 별로 없는 노조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게 계속 투입되는 거는 도민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제 재작년 6월에 도의회에서 그 해산 결정을 그 조례를 통과시켰고 9월에 또 청산 또 등기까지 마쳤고 작년 또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이 건물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고 11월 달에 또 이제 서부청사로 쓰도록 허가까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재개원은 또 어려운 상황이죠. 예. 자, 진지의원 재개원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두 번째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이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을 하면서 이 무상급식 지금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뭐 기초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무상급식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조혜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이미 예견된 현실입니다. 제가 초선 때 한나라당 당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무상급식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무상이 필요한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는 사실 반만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용품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특별활동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아이들은 절실하고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서 친구들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실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사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 부유층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편적 급식이라는 그런 흙을 좋은 이름으로 그 사람들까지 그 애들까지 다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사는 아이들 급식을 조금 더 질이 좋게 할 수도 있고 밥뿐만 아니라 못 사는 아이들한테는 학용품비도 도와줄 수 있고 특별활동도 도와줄 수 있고 수학여행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전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잘 사는 아이들 도와주느라고 못 사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까지도 지금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겁니다. 중산층, 부유층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얻어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 주면서 그 모자라는 걸 갖다가 국민 회세로 짜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는 여력이 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빚내서 복지하면 그 빚이 어디 대통령 빚입니까? 장관 빚입니까? 국민들 빚인데 빚내서 생각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민홍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무상급식의 문제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야가 다 공약으로 제시해서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무상급식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교육의 문제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1조에는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문제를 교육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아주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까지 밥을 무상으로 학교에서 국가 재정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보편적으로 급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명목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제 세금을 그 부모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따지다 보면은 논란이 이게 끝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쟁점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입니다. 이 복지 지출에 대한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이 지방의 그 복지라든가 또 이 지방비 배정에 대한 매칭 요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열악한 지방 재정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두 분 여야 의원들의 입장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우리 지방 재정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평균 한 많아야 한 38%, 40% 미만이 서울이 한 85%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지방 재정이 열악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지방자치가 한 20여 년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이양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와 대응해서 이제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6개월 정도 이제 연장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사실 그 지방자치특별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이 모자라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을 할 거냐. 그렇다 해가지고 국가재정을 무한정으로 또 지방으로 또 이양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너무 낮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약속했던 2% 정도를 또 환원해줘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양을 하면서 예산과 같이 재정과 같이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칭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다. 그래서 현재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지금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자라는 지방 재정을 어느 정도 확충하기 위해서 물론 작년에 이제 담배세를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법인세 원상 회복,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자감세 철회라고 합니다만은 법인세율을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2%를 이제 사실상 인하를 한 결과가 됐습니다만 예. 그 법인세율을 2%를 환원을 시키면은 1년에 한 5조 정도의 이제 재정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가 재정을 일단은 확충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율을 좀 높여가는 예.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방자치에서도 스스로 세원 개발을 해서 예. 세제를 좀 개편하는 그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방 교부세 인상이라든가 지방 사무에 대한 예산 병행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감세 철회, 이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란 말씀이시고 조혜진 의원은 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방 재정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는 지방자치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예. 우리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지사님들 참 고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경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32.3%입니다. 전국 지도 중에서 10위권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가지고 50년 사업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 확충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재정을 지방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속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져갑니다. 거꾸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의 재정의 그 핵심이 취득세하고 조세 수입은 취득세하고 지방 소비세인데 예. 이거는 지방 경기가 활성화돼야 그 취득세도 늘어나고 지방 소비세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는 지방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자체 세금 수입이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비 세율을 좀 더 높이고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에다가 지원하는 그 교부세 세율도 좀 더 높여주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인데 이걸 6대4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예산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니들 돈 이만큼 타라. 예. 안 타면 이만큼 안 줄게. 매칭을 꼭 하는데 매칭을 폐지하든가 아니면은 예. 중앙정부 지원 부담을 늘려가지고 지방이 부담 없이 매칭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또 국가 지원 지방사업을 좀 더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지방 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두 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와 다짐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혜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일군 여러 가지 성과들을 올해는 차근차근 잘 추진하고 또 저희 지역구 발전이나 또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상임위에서는 제가 또 간사로서 법안 처리를 비롯해서 현 정부의 창조 경제 선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남도정과 협력을 또 원활히 해가지고 우리 도정에 올해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작년에 우리 경남의 도청과 도소속 국회의원들이 또 민홍철 의원님 포함해서 우리 여야를 넘어서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했을 때 역대 최대의 경남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작년에 증액된 것보다 배 이상 증액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과 지사와 도정이 협력하면은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민홍철 의원 각오와 다짐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초선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에 특히 이제 경남도 전체 그 SOC 사업 예산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경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더 열심히 살펴보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 말이 있듯이 지역의 주민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 여러분 그 양의 해를 맞이해서 항상 희망을 갖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 아주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 도민들은 한결같이 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치권은 도민들의 이러한 여망에 적극 귀를 기울이면서 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올 한해 계획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시면서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KBS 창원방송 총국이 마련한 신년 특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